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놀심 시청자 여러분. 멸종위기 1급 토종문화심리학자 한민입니다. 네,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오래된 친구지만 갑자기 불편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관계의 어떤 우열을 나는 아닌데 상대가 정하고 있었을 때 입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이제 학창 시절부터 쟤는 내 밑에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던 친구라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좀 불편해지죠. 아예 내가 걔 밑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면은 더글로리에서 재준이하고 명호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은 이제 불편해질 수밖에 없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오랜만에 친구가 이제 부탁할 게 있어서 찾아올 때 그냥 만날 때는 굉장히 편하고 잘 통하는 친구였는데 부탁을 하려니까는 되게 미안해지고 타이밍을 보게 되고 또 막상 부탁을 하면 또 이게 당장 들어주기 힘든 부탁이기 때문에 서로 불편해질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굉장히 좀 드문 케이스일 수 있는데 사람들 중에는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갖고 논다고 그러죠. 놀잇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소시오패스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을 친구라는 명목 하에 내 마음대로 하려고 가스라이팅을 한다든지 조종하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병리적이고 범죄에 가깝지만 있을 수 있는 경우겠죠. 이 유형 중에서 좀 관계를 잘 맺어나갈 수 있는 유형이 있을 것 같고 좀 빨리 끊어내야 될 만한 유형이 있을 것 같거든요. 만난 지 오래됐지만 못 만난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달라졌다 여러 가지로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좀 가슴이 아프죠. 대학 생활까지만 해도 서로 공유하는 부분이 많고 어려운 시절에 서로 이제 나눴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되게 좋은 기억으로 가지고 이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반갑게 정말 얘기를 하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정치적인 견해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뭐 삶의 기준에 대한 생각일 수도 있고 이런 게 이제 나랑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알던 예전의 얘가 아니구나 하면서 좀 가슴이 아파지는 거죠. 이럴 때는 사실 좀 어떤 부분이 내가 섭섭하다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워낙에 안 본 시간이 길다면 이게 좀 조정이 힘들더라고요. 저도 되게 친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재수할 때 20살 때 만나서 이제 어려운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이후에도 한참 만났습니다. 한참 만나고 그러는데 뭐 한 30대 중반 넘어가면서 좀 못 보고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서 40대 넘어가서 이제 만났는데 어느 순간에는 좀 많이 달라졌구나 우리가. 이런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번 정도 이제 같이 모여서 오해도 풀고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좀 더 골이 깊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도 약간 비슷한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굉장히 친한 친구였어요. 그런데 모종의 이유로 좀 서로 싸우게 돼서 한 1년, 2년 정도 안 봤거든요. 근데 그 친구한테 고맙게도 먼저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만나게 됐는데 처음에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뭔가 되게 달라진 것 같다라는 차이점만 보였거든요. 그런데 몇 번 만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없어지고 옛날에 그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어떤 느낌이 들 때는 시간을 좀 투자해서 만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케이스에는 워낙에 둘 사이에 배경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동안에 달라진 것이 우리 사이에 굉장히 골을 만들긴 했지만 우리가 공유했던 과거의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거기서 유지를 하자. 그러니까 굳이 이런 불편한 얘기는 안 꺼내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서로의 기대 수준이라든가 합의된 선이 다른 경우. 그러니까 뭐 나는 친구한테 뭐 이제 워낙에 친했기 때문에 뭐 욕하고 허물 없이 지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저 친구는 그래도 우리가 나이가 있는데 30대 한 중반 넘어가면은 그런 이제 사회적인 격식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친한 친구지만 우리가 그런 거는 좀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거는 얘기를 하면 됩니다. 너는 그게 불편했구나. 내가 나는 이래도 될 줄 알았다. 이런 이제 허심탄회한 얘기 끝에 서로 그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정하면 되겠죠. 여기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지 않고 계속 쌓아만 두다가 나중에 그냥 잠수를 탄다든지 뭐 카톡 차단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진짜 소중한 인연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되는 방법이겠죠? 그렇죠. 그 사람이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래도 내가 이해해야지. 언젠가는 제가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이런 생각보다는 얘기를 꺼내서 어떤 부분이 뭐 서운했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서운하다고 이야기를 꺼내는 게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용기를 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친구 사이에 내가 자존심을 굽힌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게 사실 친한 친구, 그러니까 진정한 친구, 또 나의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면 내 자존심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런 순간에 내가 좀 접는 자존심은 더 큰 것을 위해서 얼마든지 접을 수 있는 자존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되게 중요한 분들이 있긴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이제 내 자존심이 중요하고 또는 이제 내가 정한 내 자존심의 어떤 리미트, 요건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걸 건드리는 순간 관계가 깨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중요한 기준이 있으면 그것도 사실 얘기를 해주는 게 좋죠. 오랫동안 지내왔던 친밀하고 소중한 사이라면. 그러게요. 그냥 나의 어떤 자존심의 리미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어쨌든 오해가 풀릴 수도 있는 거니까 네네네.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경우부터는 조금 갈등이 심해질 수 있는데 사실 친밀한 관계, 또 친구, 뭐 연인이나 배우자 이 관계에서는 상하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상하와 우열이라는 게 개입해서는 안 되는 관계인데 여기서 저 사람이 나를 밑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사실은 진행되기가 힘들죠. 그러면 여기서 나를 밑으로 보고 있다라는 그런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동등한 관계에서 해서는 안 될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뭐 또 모르잖아 라든가 네 뭐 쫄따구였잖아 라든가 예전엔 내가 하라는 거 뭐 다 하더니 뭐 요새 왜 이래 뭐 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이제 힘의 우열을 과시하든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자기의 밑이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식의 언행들 이런 곳에서 이제 느낄 수가 있죠. 그래도 조금 순박한 케이스도 있어요. 순박한 네네. 케이스? 예. 예를 들면 이제 학창 시절에 키가 더 컸다든지 공부를 더 잘했다든지 힘이 더 셌다든지 해가지고 약간 좀 리더격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 관계여서는 이 친구를 사회인이 돼서 만났을 때도 옛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가 내 뭐 이제 쫄따구였잖아 이제 과거에 그런 식으로 친밀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 케이스는 만약에 기분이 나쁘다면 그래도 우리가 이제 나이도 먹고 사회적 지위나 이런 것도 달라졌으니까 그런 건 불편하다라든가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들어가면 좋고요. 그런 얘기가 들어갔을 때 아니 너는 나의 뭐 영원한 쫄따구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싸우고 관계를 회복하든지 계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덜 보게 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이게 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소중했던 사람들이고 내가 노력을 했음에도 그런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라면 마음에서 좀 어떻게 놓아줄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게 일단 상호 간에 어느 정도의 노력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때까지 뭔가 지속이 돼 왔다는 거는 저 사람과 나만의 어떤 과거도 있고 쌓여왔던 정도 있고 또 정에는 미운 정 고운 정이 있지 않습니까? 싸웠던 것도 있고 뭐 미웠던 적도 있고 질투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소중하다면 서로 좀 노력을 해야 되겠죠. 몇 번 만나면서 섭섭했던 점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감정이 올라오거나 언성이 높아지면서 좀 싸움 비슷하게도 할 수 있지만 그럼 그래서 해결할 수 있으면 이제 제일 좋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소통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기준을 잡는 거죠. 이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이제 불편하다고 하니까 내가 좀 조심하겠다. 너도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기를 건드릴지 모르겠지만 그건 좀 약간 이해를 해주고 혼자 삐지지 말고 좀 그때 섭섭했다 뭐 기분이 안 좋았다 얘기를 해달라라는 식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면 이제 관계를 재설정하는 거죠. 절친에서 그냥 친. 또는 그냥 친해서 뭐 지인 1년에 한두 번 연락을 하던 사이였다면 그냥 뭐 전화번호에는 있으나 굳이 먼저 연락은 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 이제 내가 나다울 수 있고 내 마음이 편한 쪽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유연한 태도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 게 사실 이게 갑자기 오랫동안 친했던 친구와 관계가 안 좋아질 때도 나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 상대방의 일시적인 문제일 수 있잖아요. 이게 나의 어떤 정신 건강 상태에 따라서 그 태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그런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좀 유지를 해봐라라는 말이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상대가 어떤 악의를 가지고 명백한 그런 악의를 가지고 나를 조종한다든가 나를 자기 맘대로 이렇게 통제함으로써 이제 본인의 즐거움을 얻으려는 이런 친구라고 부르면 안 되겠죠. 이런 사람들은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서로의 관계가 워낙에 깊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친구의 어떤 간섭이나 어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알고 지낸 시간이 길다고 생각해서. 근데 이런 부분은 명백하게 이게 저 사람의 악의다. 나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판단이 드신 경우에는 좀 냉정하게 관계를 끊으실 수 있어야 되겠고 또 이것이 어떤 범죄에 가까운 나를 조종해서 나의 재산을 어떻게
취하려고 한다든지 어떤 범죄에 나를 합류시키려는 식의 움직임까지 간다면은 공권력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관계를 끊는 게 그 지경까지 가면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나도 그만큼 그 사람의 어떤 행동에 동화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끊어내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좀 현명하게 어떻게 멀어질 수 있을까요? 오래 알던 사람한테 사기를 치거나 가스라이팅을 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이제 있었던 일을 이용할 때가 많거든요. 굉장히 친하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잘 지냈던 시절도 꽤 있고 또 내가 곤란할 때 도움을 준 적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마움을 그때그때 표현을 하시고 아무리 가깝고 친밀한 경우에도 이제 한쪽이 일방적으로 나를 도와주거나 마음의 괴자의 동등성이 해쳐지면은 곤란하거든요. 일방적으로 내가 도움을 많이 받았던 친구면은 다음에 어떤 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기도 되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평소부터 좀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끊어내야 될 순간에도 할 만큼 했다 라는 느낌으로 거기까지는 내가 어렵겠다, 곤란하겠다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지 않을까. 자, 오늘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인간은 그 사회적 존재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변에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나의 마음 건강과 심리적, 신체적인 건전성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야 될 것은 나다움을 유지하는 것이겠죠.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나의 나다움을 저해한다면 그런 관계는 다시 생각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한민 교수님을 모시고 오래된 친구와 멀어지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사람들의 유형별 특징에 대한 이야기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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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